순애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.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. 네, 정의한 한의원의 정의한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특별히 그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보면서 자율신경 실조가 여성들에게 정말 더 많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이 뭔지도 알았고 이제 왜 생기는지도 알았는데 남성보다 왜 여성이 많이 생겨요? 신체적으로도 다르잖아요. 신체적인 구조도 좀 다르고 네. 또 심리적인 문제, 또 네. 성호르몬 문제,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자한테 잘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네.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꼽는 것이요.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생활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이에요. 이제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는 뭐 여성이 좀 많이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좀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또 여성이 공감력이 남성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내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혹시 해칠까봐 내가 굉장히 참고 있는 것이 많죠. 예를 들어서 뭐 시댁과의 관계도 내가 네. 할 말 다 하면 가족 깨지잖아요. 예. 근데 그것 때문에도 처음 많이 참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. 제가 이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제 유튜브에다가 맞아. 댓글 많이 달았더라고요. 남자도 굉장히 세심해요. 우리 집도 그래요. 감성적이에요, 사실은 제가 그죠? 더 이렇게 더 예, 남성스럽고 맞아요. 더 꼼꼼해요. 네. 그런데 그 어떤 남성도 뭐 그런 분들이 물론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훨씬 더 좀 마음의 상처도 더 깊게 받는 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감정을 좀 마음 표현 안 상처 하고 많이 받는 남성분들은 주저 마시고 또 원장님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남성 환자분들이 좀 그렇게 굉장히 공감력이 뛰어나고 네.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이 오세요.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남성들이 많이 맞습니다. 가네요. 그러네요. 맞습니다. 사실은 그런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남성들도 물론 이제 이런 뭐 마음의 표현을 다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맞아요. 우리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여성에게 좀 더 희생을 더 많이 강요하고 대부분. 여성이 좀 대부분 참고 사는 경우가 네. 많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좀 더 심했었죠. 그죠? 맞습니다. 예. 예.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정말 꼼꼼하고 좀 예민하고 조금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오히려 더 이런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호르몬 변화예요. 아, 호르몬 변화. 남성들은 생리나 월경 없잖아요. 남성 호르몬은 이제 점점 이렇게 미끄럼 살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내려가는.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이제 폐경기가 아니 남성 갱년기 때 좀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만 여자만큼은 아닌데 여자는 쭉 가다가 절벽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변화도 있고 또 폐경의 그 문제도 있지만 또 여자들이 한 달에도 아주 여러 번 그 호르몬이 변화하죠. 맞아요. 그거에 따라 감정 변화가 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생리 전에 굉장히 많이 예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균형을 잡기가 사실은 참 힘든 구조물이에요. 여자라는 구조물이. 피곤하네요. 그죠. 그러네. 그렇죠. 피곤해요. 그리고 또 여자가 임신하죠. 맞아. 출산하죠. 또 폐경 전후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불안하죠. 그리고 또 뭐 생리가 불순인 사람도 너무 네. 많고 갑자기 무월경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거의 365일 다이어트 하잖아요. 맞아. 그러면서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그리고 스트레스를 또 엄청나게 많이 맞아. 받고 또 굶었다 많이 먹었다 하는 맞아, 것에서 오는 맞아. 또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심하고 여하튼 이 여자라는 피곤한 이 상당히 구조가 이 정신적으로 자율신경이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율신경 힘드네요. 균형이 깨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원래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그 세로토닌 그다음에 뭐 어떤 흥분하는 그 도파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그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. 여성 호르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 때문에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심리적인 질환, 기능적인 질환이 여자들이 훨씬 좀 취약하다. 예. 그러니까 남자 10명 치료할 훨씬 법하다 하는 게 좀 네. 와닿네요. 예, 우리 대표님 이거 촬영하시는데 듣고 보니까.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하십시오. 갑자기 그런
그런 생각이 문득 진짜 네. 모든 남성들이요. 물론 남자들도 요즘에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여자들이 뭐 일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여성성은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이제 굉장히 옛날보다도 많이 하게 되는데, 근데 가정적인 어떤 생활 스트레스에다가 이제 직장 스트레스까지 이게 이제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지금 상황이 네. 생긴 거죠. 아,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확 와닿는 게 이 갱년기 증상. 그렇죠.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뭐 불면증이 있다, 뭐 땀이 난다, 또 열감이 생기거나 또 뭐 이렇게 이유 없는 통증 같은 거 이러한 게 사실은 다 갱년기 증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. 그러면- 갱년기 즈음이 가까워 오시는 거죠, 지금. 그죠. 네, 저는 이미 갱년기가 딱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쭉 오다가 그냥 뚝 떨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. 그쵸. 아니 근데 네. 갱년기 증상이 70, 80까지 가시는 분도 있대요. 저도 지금도 와요.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갱년기 증상과 똑같은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연관이 분명히 있는 건가요?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. 아. 예, 이제 갱년기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해지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탁 심해지면서 확 심하게 호르몬이 아.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서 이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 평소에 좀 잘 맞던 사람도 확 깨지고요. 네. 그런데 보통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게 원칙인데 이게 한번 깨져가지고 20년, 30년 동안 계속 깨져서 가면 나 왜 갱년기 증상이 계속 가지? 하지만 실제로 폐경되고 난 다음에 그런 몸에 원래 오는 증상은 2, 3년 내에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. 원래는 그렇구나. 원래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깨진 것이 안 돌아오고 계속 가면 이거 호르몬의 문제야 하면서 갱년기 호르몬약을 이제 30년 먹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 요즘에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면서 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뭐 그렇죠. 이렇다 저렇다 맞아요. 얘기하는데 그냥 결론은 다 갱년기라 그래. 아유 갱년기라 그래.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갱년기는 그냥 그 시기만 넘어가면은 된다. 그러니까 요때 그냥 잘 넘어가자. 이제 뭐 그 갱년기야 별거 아니야. 이제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러면 깨진 채로 계속 안 돌아오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갱년기 증상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? 그렇죠. 그래서 자연적으로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2년, 3년이 지났는데도 네. 그 괴로운 증상이 그대로 너무 심하게 가면 보통 이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제제를 이제 처방 받거나 너무 심하면 근데 받아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는데. 근데 네.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2년, 3년 지나도 그 증상이 계속 가는 건 이제 그건 자율신경 문제로 봐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 때부터 시작된 자율신경 실조증이 계속 오랫동안 가면서 10년, 20년 괴롭히는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. 저희 이제 여성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성 환자의 3분의 1 이상 절반은 안 되지만 한 40% 정도는 갱년기에 있는 환자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제 환자들의 나이를 보면 한 47세에서 한 55세 사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 여자 환자의 한 40% 정도는 그 나이 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때가. 예, 그리고 생리 끊어지기 전에 벌써 자율신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그래요? 직업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갱년기의 간호사, 갱년기의 교사 뭐 최고 힘들 것 같네요. 그러네. 맞아요. 그런데다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세로토닌도 지금 막 확 떨어져서 떨어진다 그러니까. 우울증 오죠. 뭐 자존감 확 떨어지죠. 허무하고 잠 안 오고 뭐 이제 이게 이렇게 그리고 땀 같이 되잖아요. 조절이 안 된다는 친구도 많아요. 너무 열감 많죠. 막 맞아요. 올라오다가 땀 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확 땀나다가 그다음에 또 막 추워. 예, 그래서 맞아요. 그건 손수건을 들고서 막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막 여기도 막 땀 닦고 막 계속 닦으시죠. 그래서 계속 땀 예. 난다고 막 그거는 정말 그 안 겪어본 남자들은 모르실 거예요. 어쩌다 보니 혼자서 지금 아까 제가 뭐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말씀은 물론 이제 드렸지만 그 여성이 생애 주기가 있어서 임신, 출산,
폐경, 네. 뭐 초경, 뭐 이런 호르몬 변화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딱딱딱딱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. 아.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10대도 있고 초경 시작하면서 네. 문제가 벌써 생기는 사람, 20대 뭐 이렇게 이제 네. 나이별로 이제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 신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같이 갑니다. 예, 같이 갑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호르몬,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을 치료를 하면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될 수 있죠. 근데 이제 그거를 호르몬을 직접 이제 투여하지를 않고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 사실은 몸은 자생적으로 자동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10가지에서 100가지 증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증상마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어떻게 하겠어요. 그걸 증상마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다 보니 약이 수만 가지가 이제 되게 그런 거죠. 한 보따리를 네.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증상마다 쫓아다녀서는 못 잡아요. 아하. 증상을. 네. 예. 결국에는 그 증상의 밑에 뿌리가 있거든요. 네. 그 뿌리가 자율신경 네, 기능이라는 네, 네. 거죠. 그래서 이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다 보면 증상이 다 없어지죠. 근데 어떻게 맞추세요? 그죠? 균형을 맞춰주는 건데 네. 한약 처방과 뭐 약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처방으로 그러니까 약도 먹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. 침도 맞고 맞고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이 특징적인 증상들이 이제 있잖아요. 뭐 사람마다 뭐 이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뭐 맞습니다. 너무 땀만 나는 사람이 있고 좀 맞아요.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 특징적인 당연히 거를 처방이 조금 더 다르죠. 달라요. 그렇죠. 당연히 처방이 다르죠. 약 처방도 다르고 침 치료 방법도 다르고. 예, 그러니까 다 다르죠. 이제 자율신경 치료를 균형을 잡도록 해주시면서 또 그 증상별로 이제 맞춤 치료를 또 해주신다는 당연하죠. 말씀이세요? 예. 네. 근데 우리 김영숙 우리 단호박 선생님은 잠을 오히려 못 자서 걱정 아니에요? 그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원인 중에 직업적으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, 뭐 수면이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좀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살도 안 빠진다는 핑계를 대고 낮에는 좀 맨날 몽롱하고 막 이제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낮에는 그러니까 부교감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밤에는 교감이 활성화되는 건가요? 밤에 이제 잠이 안 오죠. 네, 잠이 안 오고. 근데 낮에는 이제 부교감이 활성되니까 자꾸 커피를 마시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.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? 개인적으로 조금 알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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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생활을 잡아야 돼. 라이프 스타일을 잡아야 돼요. 그 잠을 많이 자라는 거예요, 밤에. 그러니까 많이 자는 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마음대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고요. 그런데 생활 규칙은 일단 그 폼은 네. 딱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항상 일정하게, 그다음에 항상 잠이 드는 시간 일정하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스마트폰에 네. 보통 우리 알람을 기상 시간, 해놔요. 기상 네, 시간 네. 알람을 네, 하잖아요. 수면 시간도 저는 있잖아요. 잠자는 시간 알람을 꼭 해놔요. 그래서 근데- 이때는 잔다. 무조건 가서 근데 눕는다는 원장님 거잖아요. 답답한 게요. 제가 잠이 안 와서 못 자는 게 아니에요. 저는 바빠요, 밤에. 눕기만 하면 자요. 어디서든지 눕기만. 그런데 문제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못 자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직업군들도 잠을 그때 누가 자야 되는지 몰라서 안 자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직업을 그만두고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어떻게 그것도 이제 그럼 치료해 주시는 건가요? 잠을 네, 일정하게 주무셔야 낮에 능률이 더 올라요. 네,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것이 네. 시간이 더 필요한 거다기보다는 네. 집중되는 시간이 훨씬 많이 찔려, 필요해야 찔려. 되는데 낮에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이 계속 가니까 결국에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그걸 또 계속 하게 하게 되고. 되잖아요. 네. 맞아. 이게 지금 악순환이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잠을 충분히 자면 낮에 네. 확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 처리 시간 순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. 네. 네. 그러면 밤에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일이다. 그러면 이제 낮에 자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치료하는 방법은 달라지실 수 있는 건가요? 원래 네. 낮에는 깨 있고 밤에 자야 돼요. 아. 예, 그래야지 몸이 선순환이 되거든요. 네. 이게 그 라이프 사이클도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잘 이게 낮인지 도는데 밤인지 다 알아요? 그렇죠. 아. 알죠. 예. 그래서 좀 몸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면? 몸이 안 속아요. 우리 있잖아요. 어떻게든지 막 왜 있잖아요.
저 왜 네. 밤에만 아픈 거죠? 낮에는 괜찮아요. 맞아요. 근데 밤 보통 되면 더 그래요. 아파요. 아플 때. 원래 병은 음기라서 네. 해가 지면 더 심해지는 게 원래 병이 그래요. 아. 그런데 그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네. 그러니까 밤에 푹 쉬어줘야지 네. 이게 그 음기도 이렇게 병이 또 질병도 더 심해지지 않는 거거든요. 그리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야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매일 관절이 자꾸 붓고 아프고 림프절이 자꾸 붓거나 몸이 붓고 네. 뭐 이런 그 낮에는 또 몽롱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 림프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거든요. 아. 결국엔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을 딱 그 폼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돼요. 네.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. 네. 그러면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 특장적인 방법은 없습니까? 없어요. 없어요. 제가 정말 해봤는데도 안 돼요, 잘. 뭐 직업적으로 딱 그런데 직업적으로 항상 밤에만 일하는 사람 또 나아요. 아, 오히려.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아. 낮근무, 다음 주는 밤근무 이제 이게 맞아. 이제 문제가 굉장히 아. 심각하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몸이 낮인지 밤인지 이거 알 수가 없고 네. 이렇게 맨날 되니까. 바뀌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교대로 이게 어긋나게 계속 교대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것이 이제 밤에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밤에 일을 안 해도 밤에 깨 있는 사람 뭐 게임이나 TV 보거나 네. 이렇게 하면서 음. 새벽 4시나 5시에 자는 사람 저희 네. 환자분 중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네. 예, 그러니까 이게 생활 리듬이 제대로 안 잡혀서 병이 오는 건 아주 확실하거든요. 네. 낮에 열심히 일하고 예. 밤에 푹 자고. 어쨌든 아. 여성 자율신경 이상이 오는 그 5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직업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하여튼 폼을 맞춰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맞습니다. 있겠다. 네.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정의한 한의원의 정의한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